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편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패밀리 앨범 틀어놓고 저는 컴퓨터에는 5, 60만 장 정도 되는 사진이 있는데 다 틀 수는 없고 그냥 샘플로 나오는 거 틀어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학생으로 공대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이제 교사가 되기로 하고 교사가 된 얘기까지 했죠. 사실 대학교 때부터 10년 이상을 투자한 자기 본전 생각나는 전공을 때려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면에서 벽에 부딪혔고 재미도 없었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죠.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미국의 교사는 좋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니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1년에 10개월만 일하고 하루에 6시간 50분만 일하고 그 다음에 잡무 같은 게 일절 없다. 수업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교사가 시간당 한 50불 정도를 받는 꼴인데 같은 레벨, 같은 석사학위 취득자들, 미국에서는 교사는 석사학위자 이상이죠. 대부분 주에서. 그래서 석사학위 레벨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나름대로 또 다른 프라이빗 섹터보다는 직업 안정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연금이나 이런 베니핏이 좋은 편에 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제가 받은 28,000불 연봉을 갖고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저는 그 전에 과외교사로 돈을 잘 벌었으니까요. 과외를 계속 했죠. 그래서 과외를 브루클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업스테이트 뉴욕의 차파쿠아라는 동네에서 했는데 차파쿠아는 클린턴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자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동네죠. 업스테이트 뉴욕인데 뉴욕에서 차 타고 한 40분, 50분 걸리는 그런 동네인데 동네가 좋다는 거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또 하나는 그때 한국의 조기 유학 붐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애들이 유학생 숫자에서 15만 명이 된다는 등 그래갖고 전체 외국인 중에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등으로 떨어졌죠. 유학생이 더 이상 안 오니까. 이제 과외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외가 잘 되는데 그까지는 학교 월급은 용돈이고 그래서 저축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외를 하는 거는 학교 선생이랑 달리 많이 책임이 좀 더 큰 책임이 따르죠. 왜?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거는 뉴욕시에는 특목고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그 당시에 3개가 있었는데 거기 시험 입시가 아주 치열합니다. 한국 부모들뿐만 아니라 미국 부모들도 자기네 아들이 3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사립학교 안 보내고 거길 보냈으니까요. 이 학교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1600점 만점일 때 SAT가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이 1460점이 스쿨 에버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년에 200명씩 아이비리그와 아이비리그에 상응하는 한 5개 학교, MIT나 이런데 그 학교를 보내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 공립학교
중에 5위 안에 들고 공사를 통틀어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인데 숫자로는 매년 1위입니다. 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특목고에 뭐 참 많이 보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못 간 이유가 과외를 해야 되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또 과외를 시켜가지고 그 학교에 또 보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중상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중하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한국 애들은 뭐 바닥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닥권 학생은 아예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제가 약대를 권해서 약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난 농담 삼아 나중에 나 약국 도매상 할 거야. 니네 약대 가.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약대를 갔습니다. 다행스럽게 딱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졸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학생들이 참 고마워합니다. 그때 약대 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정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참 보람된 일이고, 또 이 사진은 좋네요. 옆으로 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 그만큼 못 되는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인간성 좋고 사람 잘 사귀고 뭐 또 싹싹하고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이기적이죠. 뭐 남 앞에 봉사하고 그런 거 하는데 뒤에서 철저히 계산하고 하는 거죠. 하여간 뭐 그건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가 어딜 많이 보냈냐면 UNLV, 혹시 옛날에 올인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 나오는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호텔리어라는 드라마도 그 학교를 배경으로 했고요. 그 학교 졸업생들이 한국 가서 이제 활동하는 내용이죠. 그 UNLV는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그 학교의 Hospitality Management, 호텔 경영학, 혹은 뭐 음식이나 이런 Hospitality에 관계된 그런 그 매니지먼트 하는 학과죠. 뭐 입학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졸업을 하면 이 학교 졸업생이 호텔 매니지먼트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명문을 졸업한 꼴이 됩니다. 호텔 매니지먼트로는 미국에서 랭킹은 2위입니다. 1위는 코넬이니까요. 코넬은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 학교를 따라갈 학교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호텔방이 제일 많은 도시가 라스베가스죠. 네바다 주죠. 거기다 뭐 등록금도 싸고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0명 정도를 보낸 것 같은데, 그 학생들도 아주 해피합니다. 그리고 뭐 졸업과 동시에 싹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또 몇 학생은 거기서 뭐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행복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경우고요. 근데 이제 꼭 뭐 과외 선생을 하다 보면 좋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닌 게 또 나쁜 경우도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반에서 내가 4명을 그 반을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여학생이 하나 있고 나머지 3명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사라졌습니다. 가출한 거죠. 마침 또 남학생이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둘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둘이서 뒤에서 연애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깜짝같이 몰랐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찾긴 찾았습니다. 얘네들이 미성년자니까 들어가 있던 한국 하숙집 같은 데를 갔는데, 지방의 모 도시에서 그 주인이 연락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클래스는 그냥 해체가 되고 바로, 또 뭐 그래도 그때 뭐 워낙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과외 선생이 얼마 없었으니까 큰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과외 때문에 시간은 별로 없었죠. 그 시간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는 그 아들이 중학교 졸업반일 때 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차에 쳤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4달 정도 뭐 뼈 맞출 때까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재수술하고 뭐 이래가지고 큰 그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아들 친구는 그때 이제 사망하고 말았죠. 그 큰 사고가 있어서 제가 사실 그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아빠였습니다. 뭐 공부하라고 좀 다그치기도 하고 혼도 내고.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저는 아들 하나죠. 절대로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 잘하고 죽은 아들보다 공부 못해도 살아있는 아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교사 초년생일 때 학교에 9.11 터진 바로 그날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전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뭐 3분의 2는 안 왔어요, 아예. 그리고 학생들도 뭐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고 이제 저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집에 가요. 그리고 나중에 점심시간 지나고 보니까 교사 한 200명 중에 한 10몇 명 남고, 그리고 뭐 학생도 한 4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띨띨한 사람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9.11 공격이 있었고, 뭐, 트윈타워가 무너졌다. 근데 트윈타워가 제 아지트였거든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사실 그 관광을 어디 데리고 다니는 거 따라가는 사람 별거 아니지만 자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트윈타워를 데리고 가는 대신에 그 옆에 있는 트윈타워의 맨 꼭대기층에 바가 있었어요.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그때 뭐 엘리베이터비가 12불인가 뭐 그랬는데 그걸 쓰느니 조금 더 보태갖고 거기 가서 밥 먹이고 맥주 한잔 먹이고 뭐 구경도 좀 하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으니까 이게 제일 높은 빌딩이다 뭐 그러고, 그러면 이제 돈도 아끼고 또 나름대로 추억도 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빌딩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하여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선생 중에, 매단되는 선생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 편지도 받고 그랬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생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 여행을 본격적으로 방학 때마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좋은 게 뭐냐면 애가 놀 때 같이 노는 거죠. 그리고 또 과외 학생들도 그때는 놀으라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뭐 크게 돈이 없으니까 텐트 짊어지고 캠핑장에 주로 갔죠. 그러다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이제 차를 몰고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 그 다음에 중부까지 차를 몰고 가서 모텔에서 자고 또 차를 몰고 다니고, 이때는 아유 체력이 좋아서 엄청나게 뭐 하루에 자지 않고 27시간을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열심히 놀아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여행을 다닌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그때 개를 숫줄을 길렀는데 17살로 이제 지금 땅속에 있죠. 근데 그 강아지도 캐나다에 7번을 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여행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됐죠. 이제 학교 선생을 하는데 학교 선생은 그럼 무난히 그냥 계속 했냐? 그것도 아니죠. 또 사고가 나죠. 미국은 그 액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기마다 학년마다 학생 수를 계산해서 그 예산을 지급하죠. 학생 1인당 얼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자라는 돈이 모자랄 때는 그 교사를 내보내죠. 그 교사를 내보내는데 이제 교사를 완전히 자르는 건 아니고 보통 임시교사는 1년 계약이니까 그 다른 데로 보내죠. 보내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이때가 제가 교사를 하고 불과 1년, 2년 정도 됐을 때니까 아주 초보 교사였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액세스가 1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차례가 됐죠. 미국은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맨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야 뭐 프라이빗은 좀 다르지만 퍼블릭 섹터에서는 어저께 입사한 직원을 제일 먼저 자릅니다. 그래서 한 15년 된 직원은 절대로 잘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식 독특한 그 해고 제도인데,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액세스가 됐습니다. 액세스가 돼가지고 뭐 이제 가려는 학교로 갔죠. 1월 달이니까 제 간추액은 6월 달까지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갔는데 그쪽 학교 교장이 저보고 그 과학을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있지만 과학은 굉장히 나쁜 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과학교사는. 실험을 준비하고 이게 엑스트라 워크인데 저는 그거 싫어서 수학교사가 됐는데 과학을 하라 그래서 싫다 그랬습니다. 나는 수학교사다, 수학한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트럼프가 진행하는 Apprentice, 거기서 트럼프가 말 안 듣고 뭐 일 못하면 자르는 게 나와가지고 그때 쓰던 말이 You are fired. 너 잘렸어. 뭐 그런 말인데 이 여자가 멋있게 그 말을 내 앞에서 뱉더라고요. 그래서 In your dream.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더 이상 못 가게 됐죠. 교사를. 왜 그러냐면 내가 포지션을 거부한 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미국에 와서 싸만 얘기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미국에 와서 싸만 경우 중에 가장 그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싸움을 이겨서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싸움을 이겨서 학교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6개월 동안 학교 안 간 월급 다 받아내고 뭐 그 교사들에게 한 달에 하루씩 주는 sickday, 그러니까 병가 그 날도 다 받아내고 학교에서 근무한 거랑 똑같은 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전 개근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개근을 안 한 유일한 학교가 이 학기입니다. 그래서 딱 한 학기 개근을 해봤는데 그게 이때입니다. 뭐 강제 개근이 된 거죠. 뭐 그래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싸우는 법 강의를 한번 하죠. 저 싸움 잘합니다. 뭐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괜히 사람들이 뭐 인종차별이다 뭐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대로 싸워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그때만 해도 미국 그 FBI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직업이 딱 2개 있었습니다. 뭐냐면 FBI하고 그리고 교사. 왜? 미국 시민을 가리키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된다. 그런 뭐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 아니죠. 한국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교사가 될 수 없었는데 마침 수학과 과학의 교사가 워낙 모자라니까 영국에서 수입을 해오게 됐습니다. 영국 그 교육대학 졸업생들을.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영주권자도 교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예외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은 게 5년 내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5년 내에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예를 들면 저는 교육학 1학점도 들어본 일이 없죠. 근데 특수교육 12학점을 포함해서 18학점 교육학을 꼭 학점을 따야지만 교사 자격증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각종 시험, 4가지 시험이 더 있기는 하지만 시험은 뭐 사실 별거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조건들은 다 맞췄는데 학점도 따고 뭐 그다음에 수학 학점도 모자란 것도 클랩이라는 걸 통해서 따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학교 다녀가고 교육학 학점도 따고 뭐 이래서 다 했는데 시민권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시민권을 교회에서 보니까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한 15명 그 정도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민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액티브하게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15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좀 올 수 없냐. 그러니까 그때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걔네가 그럼 10명 넘으면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민국 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카메라니 뭐니 다 들고 오고, 우리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 데리고 한국말로 통역해 가면서 이제 시민권 신청을 마쳤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갖고 또 다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딴 사람들은 뭐 재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또 한 600불 돈을 더 내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또 싸워가지고 시민권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한국 여권에서 미국 여권으로 바뀌게 됐죠. 그때부터 한국 여권에서 미국 여권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좀 학교도 안정이 되고 한 5년 지나니까 테뉴어를 받죠. 미국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나 교수나 똑같이 그 종신제주권 심사한 후에 테뉴어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뉴어를 받은 교사는 해고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한테도 안식년이 있죠. 그 안식년, 사바리칼, 그걸 받을 수 있고, 뭐 저는 테뉴어 어렵지 않게 받았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했습니다. 1년 쉬고 또 뭐 일하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됐죠. 해외여행 처음에 간 게 제가 2003년도에 영국에 간 건데, 이제 아들이 더 커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여행을 데리고 다니자. 그래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들 그 대학 진학 얘기는 또 진학 얘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 소피 데이비스라는 BSMD 조인트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얼바니 의과대학에서 3, 4학년 본과를 끝내고, 그다음에 미시간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가서 소아과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다 끝내고 지금은 코네리컷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가고 뭐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대학 갈 때 제가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두로 뭐냐, 네가 우리 집에서 있는 한 먹고 자는 건 내가 돈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집에서 나가는 그날부터는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필요한 거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저는 뭐 등록금 안 대줬습니다. 한 푼도.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뭐 학생회비 이런 거 제가 내줬습니다. 1년에 한 뭐 300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아들이 그 약속 잘 지킵니다. 지금도 나중에 저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갚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 이제 22년, 23년 차 교사가 되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정년퇴직은 없죠. 제가 하고 싶으면 100살까지 해도 그만이죠. 잘리지 않으면. 수업을 잘못하면 잘리니까. 그럼 싸움이 되겠죠. 근데 또 후배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되고, 저도 연금 받으면서 인생을 좀 즐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시점이 슬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 같은 이렇게 그 집에서 일하는 때는 구태여 은퇴를 할 필요가 없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나름대로 보람된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고 또 그 제자들이 지금도 저를 멘토 삼아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또 제가 지방에 가면 와가지고 무슨 쇼티켓을 사주기도 하고 저도 또 걔네들이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한국에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집이 있었으니까 세금 내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좀 잘난 척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그 언론사, 여러 언론사에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월간지 혹은 주간지 거기에 매주 혹은 매달 그 미국 교육에 대한 그 내용을 혹은 미국 사회에 대한 특히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보내서 그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 기사로 인해 갖고 한국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의 잔스쿨법, 그게 제가 낸 기사를 보고 한국 여성부에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좀 만들었죠. 잔스쿨법이. 근데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뉴욕에서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뉴욕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칼럼니스트로 교육 문제를 또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 밖에도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재미과학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세미나를 열어서 부모들한테 애들 그 교육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죠.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제가 15년 쓴 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게 묶여서 이제 책이 나왔죠. 그 책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두 권의 책인데, 하나는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조선일보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미국 교사를 보면 미국 교육이 보인다. 좀 제목이 촌스럽죠. 상상나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권만 더 학부형 입장에서 쓰는 책이 나오면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3권의 책을 다 쓰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책을 또 한 권 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게 또 2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부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서 또 교사들 상대로 세미나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천 등지에 있는 그 각 교회들에서 많이 또 강연 요청이 와서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여행 간 김에 사이공에 있는 사이공 한인교회에서도 그 강의를 했죠. 학부모들 상대로. 이런 게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넘쳐난다, 싸가지가 없다, 그리고 욕을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출 것 없는 남자,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과외 선생이었던 것도 감춘 일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학교 교사가 과외 선생하는 거 합법입니다.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 이 친구가, 오른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 UNLV 졸업하고 지금 사업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조선일보 기사
쓰는데 도움을 준 내용이고, 저게 제 책이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저의 개인적인 얘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